시작합니다. 제3강은 세원리의 비교론을 넘어서 세원리를 다시 비교하고 거기서 더 나아간 얘기를 하자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카타르시스의 원리에서는 말합니다. 저 멀고 높은 곳에 신들이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올림포스 산이라고 하는 뭐 그렇게 높지 않은데 자기들은 엄청 높다고 생각하고 그 위에 신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사람이 다가가기 어려운 곳에 있다고 생각해요. 신들이 사람의 운명을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고 사람의 운명을 알고 있는 것을 알겠으니 얼마나 두려웁니까? 만드는 줄 알면 가서 막 대들고 싸우기라도 했는데 운명은 누가 만드는지 몰라요. 그러나 신들은 그 운명을 알고 있어요. 신들에게 다가가 대등하게 되려는 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위대한 영웅이 빼어난 능력을 발휘해 칭송을 받으려고 하면 더욱 처절하게 패배합니다. 신이 용서할 수 없어요. 신과 사람의 차등을 훼손하려 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고 신들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다신론이 기독교의 일신론으로 바뀐 후에도 기본적인 발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기독교는 창조주 일신이 단일신이 운명을 만들었죠. 그래서 운명이 왜 생겼느냐 하는 의문은 풀렸지만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권선징악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정말 착한 사람이 어이없이 죽고 악인은 끝까지 번성하고 있어요. 교회 예배 보러 가는 버스가 전락해가지고 사람 많이 죽은 것 같은 것은 더욱 설명하기 어렵어요. 불합리하죠. 합리적이지 않고 나는 불합리한 거로 나는 믿는다. 이런 말이 아우구스티누스가 했어요. 자, 라사의 원리에서는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분열된 세계에서 괴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과 만나면 본원적인 화합을 이룩하고 이미 보장되어 있는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즐거움은 이미 보장되어 있는데 우리가 못 찾아냈을 뿐이죠. 잠깐 사람이 미혹해서. 카타르시스 원리가 근본적으로 비관적인 세계관이라면 이건 근본적으로 낙관적인 세계관입니다. 어떤 게 맞느냐? 실증적으로 검증할 길은 없어요. 우연이라고 생각되던 것들이 사실은 모두 필연입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불련과 고통을 가져왔는데 모두 필연이라는 걸 알면서 우리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요. 신은 저 높은 곳에서 성경을 받기만 하지 않고 사람 마음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이루고 있기도 합니다. 마음속의 신과 밖에 있는 신이 같은 신이에요. 그래서 신을 멀리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찾아내면 돼요. 어떻게 하면 그러느냐? 네, 높은 경지에 이른 종교적 스승인 성자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사건 다라에도 그런 성자가 나옵니다. 또 마음을 고요하게 가다듬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면 인도를 받지 않고도 스스로 노력해서 돼요. 하면 신과 만날 수 있습니다. 신과 사람은 둘이면서 하나입니다. 둘이니까 신이란 말이 따로 있죠. 신을 발견하면 하나가 돼요. 둘이어서 차당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이면서 평등합니다. 둘임을 이해하지 말고 하나에게 신령해야 됩니다. 둘임을 이해하는 것, 하나에게 신령해야 돼요. 둘은 이해의 대상이지만 하나는 신령의 대상이에요. 인도의 사상가 비벡 카나다를 말했어요. 다른 종교에서는 신을 믿지 않은 것을 무신론이라 하는데 우리 힌두교에서는 나는 못났다고 하는 게 무신론이다 그래요. 왜? 내 속에 신이 있는데 그걸 발견하지 않고 나는 못나고 미천하다고 말하는 게
우리 힌두교에서는 그걸 무신론이라고 한다. 신이 있기는 있는데 아주 다른 신이죠. 근본적으로 낙관론이라고 그랬어요. 신명풀이의 원리에서는 또 말합니다. 신은 저 높은 곳에서 성경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고 그런 신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은 사람과 다르다 여기고 어떤 관계를 가질까 하는 그런 망상을 버리고 사람이 스스로 지니고 있는 신명은 스스로 신을 지녔다고 해도 돼요. 살려내야 합니다. 자세를 낮추거나 마음을 고요하게 하면 움츠러든 신령이 자세를 낮추는 것은 밑에 카타르시스 원리에서는 사람의 자세를 낮춰야 된다고 그랬고 라사에서는 마음을 고요하게 해야 된다는데 그러려면 신명이 움츠러들어요. 고요하게 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역동적으로 열띠게 움직이면 신명이 살아납니다. 춤추고 소리해야 살아나요. 이 신명은. 명상에서 살리는 신명이 아니고 춤추고 노래하는 게 신명을 살리는 도 닦는 행위야. 그 산사에서 수도하던 노장이 탈춤 목종들이 이끌려 신명 놀이판에 나와서 신명나게 춤을 추니까 이게 깨달음의 경지구나. 거기 와서 조용하게 참선하고 돌 닦으려는 게 다 헛거였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신명을 살려내 풀이라는 신명풀이를 하면 운화가 역동적으로 진행되고 삶이 즐겁고 보람된다. 운화라는 것은 최한계가 쓴 용어인데 천지만물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겁니다. 천지만물의 움직임과 변화가 내 속에도 이루어지고 내 자신의 운화와 천지만물의 운화가 일치해서 삶이 즐겁고 보람돼요. 역동적인 삶이 즐거움의 온천이다. 누구나 대등한 능력과 노력으로 신명풀이를 함께하면 세상이 좋아집니다. 내가 즐거울 뿐 아니라 세상이 좋아지는 거죠. 그런 역동적인 사회가 좋은 사회다. 어지간한 문제가 그걸로 다 해결된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는 대등한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영웅이나 성자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웅도 없고 성자도 없어요. 카타르시스는 영웅이 참혹하게 패배하는 이야기를 해요. 영웅이 따로 없고 나사에서는 성자가 그런 깨달음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영웅도 성자도 없어요. 그런 잘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공동의 신명풀이에 적극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영웅이고 성자입니다. 전혀 다른 생각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영국의 원리에서부터 세 가지 사상을 이야기하고 세 가지 사회과학을 이야기하고 세 가지 역사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교론을 넘어서서 논의가 더 일반화되고 확대됩니다. 카타르시스 연극은 고대 그리스에서, 라사 연극은 중세 인도에서, 신명풀이 연극은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기 한국에서 부각되었습니다.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부각됐어요. 본래 그런 게 있을 만한데 거기서 특별히 이렇게 부각시켰어요. 이러한 사실을 들어 각기 그 시대 그곳의 성량을 보여주는 특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고대라는 시대, 중세라는 시대, 그 중세 이행기로 근대로 이행기라는 시대, 고대 그리스, 중세 인도, 한국에서 각기 그런 특수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세 가지 보편적 원리를 각기 구현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풀이로 구현되는 대등론은 인류 공유의 창조 조건인데
창조주권에 관한 유튜브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어요. 무려 80강으로 이루어진 대장정입니다. 오늘 3개를 이야기했는데 이런 거 80개를 합니다. 거기서. 모든 인류는 신명풀이로 발현되는 창조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정이 달라. 그놈이 숨을 죽인 것도 있고 잘 살아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3가지가 보편적 원리라고 했는데 신명풀이가 더 기본적이고 원천적인 보편성을 가집니다. 상층이 나서서 차동의 연극을 야단스럽게 조작한 곳들에서는 이런 보편적인 신명풀이 원리가 숨을 죽이고 상하를 뒤덮는 연극을 하층에서 해오다가 때가 오자 보란듯이 내놓은 한국에서는 이 원리가 잘 살아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연극사를 보면 2가지가 결격소리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문인이 창작한 희곡을 공연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는 실내 극장에서 입장료 받고 하는 연극을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뒤떨어졌다. 원시적이다. 예, 후진이 선진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류 본연의 창조주권을 잘 보존하고 있어요. 상층이 시곡을 창작하면 공연이 딴소리를 해요. 그런 신명풀이 창조주권을 유린하고 딴소리를 해요. 연극이 극장에서 공연은 상업적 공연물이라도 마가 끼어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인류 본연의 창조주권을 온전하게 유지하고 있다가 중세 근대리기에 이런 연극을 만들어냈어요. 그전에는 훨씬 단순한 형태로 있다가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주제가 분명한 연극을 18세기 무렵에 만들어냈어요. 여기서 선진이 후진이고 후진이 선진이란 말을 절감할 수 있어요. 아주 그 고급의 연극을 만들어서 잘 나간다고 하는 쪽에서는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렸어요. 연극의 발달이 뒤떨어져서 참 초라하다고 하는 쪽에서는 본연의 가치를 잘 지키고 있어서 이제 이놈이 새로운 세계의 연극으로 등장하게 돼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좀 더 이제 흥미롭게 구체적으로 할 때는 중국 연극사나 일본 연극사하고 또 비교가 필요해요. 예, 중국이나 일본에도 우리나라 탈춤과 같은 연극이 계속 있었어요. 그것이 후대 연극의 바탕이 됐는데 상층이 연극을 좋아함으로써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일본의 노라는 탈춤에 원래의 모습은 우리 탈춤과 거의 같은 거였는데 무사들은 사실 머리에 든 것은 없으면서도 굉장히 고급인 척해요. 무사들이 연극에 관심을 가지고 무사들이 가장 큰 관심사는 전쟁에서 죽어서 혼이 되는 거예요. 전쟁에 죽은 고혼들이 나와서 그 억울한 사정을 말해주는 연극을 노에서 하는 걸 즐기고 노를 공략하는 세아미라는 광대가 젊어서는 활달하게 춤을 췄는데 늙고 힘이 없어서 동작을 천천히 하면서 이게 고급입니다 하니까 무사들이 껌뻑 죽어서 야 그렇구나. 몇 가지 이유로서 우리 탈춤 같은 것을 없애버렸어요. 그래도 지방에는 곳곳이 남아있는데 영국으로 채 성장하지 못했어요. 이런 그 노의 성립과 기원에 대해서도 일본 학자들하고도 대판 논쟁을 한 적이 있어요. 노는 그런 민중 연극의 배신자로 성장했는데 노가 아주 위대한 연극이라고 말해요. 삶의 이야기 아니고 귀신 이야기가 전부 다. 전쟁에 죽은 고원들이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무사들의 절실한 관심사이죠. 원래 민중 연극일 때는 삶의 연극인데 죽음의 연극으로 바뀌었어요.
야, 이거는 서양의 비극과 상통하는 아주 고급의 연극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뭐 동작을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좋은 거다. 노를 연구하는 일본 학자가 직접 내가 발표한 들었어요. 한국에서 탈춤 보고 너무너무 까무러질 뻔했다. 어떻게 저렇게 활달하게 춤을 추느냐. 그래서 내가 그랬지. 일본도 본래 그렇다고. 본래 그런 거 잃어버렸는데. 정말 까무러지게 놀랐다 그래. 그러니까 안 보이게 하는 거하고 활달하게 춤추는 거하고 너무 달라졌잖아요. 그러나 원래는 같은 거예요. 우리 한국의 학자나 예술가들은 신명풀이 원리나 그 표현감을 깊이 연구하고, 학자는 깊이 연구하고, 예술가들은 개성함에 발전시킬 의무가 있어요. 원리를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 껍데기 탈 쓰고 춤추면 되는 거 아니라고. 놀라운 보문의 뉴스를 보고 나무의 집이나 기웃거리는 추태를 이제 반성하고 그만둬야 합니다. 우리 집이 너무 부자인데 조상이 물려준 막 곡식이 곳간에 가득한 줄 모르고 쪽박 들고 동양 다녀요. 쪽박 들고 동양 다녀요. 신명풀이 원리가 우리 것이니까 소중하고 민족문화 발전을 위해 적극 활용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인류의 유산이지 우리 것만 아니라고. 우리 유산의 보편적이를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다채롭게 발전해 세계사의 진영을 바람직하게 조절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이것은 세계사적 과학입니다. 인류가 잃어버린 걸 찾는 겁니다. 한국의 방송국이 왜 세계에 가서 환영을 받느냐? 인류가 잃어버린 것을 그 사람들 마음속에서 환기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거를 주는 게 아니라 자기를 발견하게 해서 그래요. 방송국은 이런 신명풀이 원리를 매우 불충분하게 조금만 구현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환영을 받는 거예요. 자기 발견을 해주는 거죠. 카타르시나 나사에 휘둘려 가지고 상실한 자기를 회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학문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창조하는 예술가가 개성하지 못하면, 개성을 하긴 해요. 제대로 알지 못해서 매우 불충분하게 개성하면서. 방송국을 영어로 말하면 소프트 드라마라 그래요. 소프트 비누죠. 왜 소프트 드라마냐면 비누 회사에서 비누 광고를 하기 위해서 방송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소프트 드라마라 그래요. 한국의 언론정보학과에서는 교단에선 교수들이 소프트 드라마를 강의하고 미국 방송국을 강의하고 있어요. 미국 방송국은 아까 말한 살인사건 해결하는 것이 제일 주를 이루어요. 한참 해보니까 수사관 자기가 범인인가, 아니면 칼부림 총 쏴가지고 죽이는가. 칼부림 총 쏘는 것은 영화에서 어울리고 방송국에서는 그런 수사 추리물. 예. 교수들은 강의 시간에 언론정보학과 강의에 그걸 강의해줘요. 그것과 한국에서 만드는 방송국에 너무나 차이가 있는데 그 설명을 하지 못하고 미국 사람이 하는 얘기를 갖다 옮기는 것이 교수의 임무로 생각합니다. 카타르시스의 폐해를 줄이고 나사의 편향성을 시정해. 나사도 훌륭하긴 하지만 한쪽으로만 가고 있어요. 인류가 신명풀이의 대등론을 마음껏 구현하면서 행복을 누리도록 한 것을 사명으로 하고 분투해야 합니다. 이론과
실제 창작 양면에서 이론의 자극과 창작의 양면이 맞아떨어가야 돼. 이론적인 작업을 이렇게 해도 창작에서의 보조를 맞추는 걸 나는 보지 못했어요. 창작하는 사람의 머리에서는 계속 당겨 들어있죠. 어쩌다가 보니까 괜찮은 걸 내놓지 왜 그런 걸 내놓은지도 몰라요. 한국 방송국의 원리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다만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시청자가 좋아하니까 하는 건지 이론적인 자각이 없어요. 왜 우리는 수사반장 전에 있었지만은 냉혹한 범죄 수사물이 우리나라 방송국에서는 못 뜨느냐? 설명하지 못해. 이와 관련해 두 가지 실천 과제가 제기된다 했습니다. 하나는 연극사 이해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카타르시스 연극의 세계 재패 제동에 걸리면 라사 연극을 적극적으로 평가해서 균형을 취해야 합니다. 라사 연극은 인도뿐 아닙니다. 동남아시아 일대에 다 있어요. 동남아시아 일대에 다 라사 연극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데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 와양 쿨리트라는 그림자극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것까지 균형 잡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스부터 현대까지 서양 연극사만 가르치면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낡은 지식입니다. 그거 잘 안다고 해서 서양 사람이 절대 알아주지 않아요. 애 취급합니다. 미성년자 취급해요. 그것만 떠들고 있습니다. 신명풀이 연극은 세계 도처에 있는 인류 공유의 유산입니다. 인도에도 많이 있어요. 인도네시아도 있고 서양에도 중세 때 피스트 오브 풀스라서 바보 축제라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코메디아 델 아르테라는 것도 이런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있다가 중세 동안에는 많이 있다가 근대 이후에 고대 그리스 비극을 이식함으로써 다 밀려났고 희극 속에서는 조금 그런 적들이 남아있어요. 몰리에르 것 같은데 좀 남아있어요. 그러나 희극은 비극에 비해서 완전히 이류, 하급 연극으로 취급되고 있어요. 세계 연극사를 전체로 파악하기 위해서 신명풀이 연극을 세계전적으로 찾아나가야 되고 아프리카에 가도 많이 있어요. 카타르시스 라서라고 하는 독약을 먹지 않은 곳에서는 다 있어요. 다만 우리 것만큼 그렇게 적극적으로 구현되지 않았을 뿐이죠. 신명풀이는 세계 도처 인류 공동의 유산인데 대부분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모두 찾아가 살아나라고 해야 합니다. 이론적으로도 연구해야 되고 창작하는 사람들도 우리 같이 살리자. 세계적 범위의 연합전선을 구축해 세계 연극사의 실상을 정당하게 밝혀내고 미래의 창조를 위한 설계를 함께 해야 합니다. 자, 네가 다 하면 되지 왜 딴 사람 보고 하느냐. 예, 하는 일이 하도 많아서 하도 짐을 좀 나누어 주고 싶어서 떠들고 다니는 겁니다. 이제 영화로 들어갑니다. 또 하나의 영화의 흐름을 바로잡자는 것입니다. 카타르시스 연극을 이용하면서 살육의 참상을 대폭 확대하는 미국 영화가 황야의 무법자냐 세계로 휩쓸면서 다른 모든 영화를 초토화하겠습니다. 하나는 수사극이고 하나는 살육극입니다. 여기 햄릿들 이야기 안 했는데 햄릿이라는 게 뭐냐? 한편은 수사극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왜 죽었나? 응? 삼촌이 범인인가? 찾아가는 도중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수많은 사람 칼싸움하다 죽는 그 피가 큰 것 한 것, 그것이 관중을 흐르잡아요. 거기다가 아주 훌륭한 작품이라는 온갖 해설을 다 붙이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헐리우드 영화는 칼로 죽이는 게 아니라 총으로 죽이고, 총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폭탄으로 죽이고, 하여튼 사람을 엄청나게 많이 죽이는 걸로 돈벌이래요.
황야의 무법자 그냥 세계를 휩쓸어 다녀요. 오직 나사 영국을 개성한 인도 영화만 이에 맞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나 하나 대세를 바꾸기엔 역부족입니다. 인도 영화는 계속 살아있어요. 전혀 다르죠. 중간에 춤 대목 다 집어치우고 노래 부르고 춤추는 대목이 정말 나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보다가 다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탈춤의 춤 대목하고 너무 같아요. 우리 동네에 인도 식당이 있는데 진짜 인도 식당입니다. 그거 계속 틀어놔요. 텔레비에. 너무 문화가 달라요. 그러나 대세를 바꾸기는 역부족입니다. 신명풀이 전통의 한가락을 우리 K-팝이라는 노래 신명풀이 한가닥을 잇고 있어요. 그러나 즉흥적 창작 능력이 없어요. 다 연습한 대로 각본이 있는 대로만 해요. 전달자로만 생각하지 창조자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도 하는 지식이 신명풀이 한가닥을 잇고 있고 대단한 것으로 대단한 인기를 얻고 우리는 한국이 또 방송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이 더 능력을 영화에서 한층스럽게 발휘해 차등론호, 대등론 바꿔놓기 힘써야 합니다. 영화에서 이어받는 것은 우리 국산 영화를 보호하자는 소극적인 게 아니라 세계 역사의 흐름을 정상화하자는 겁니다. 적어도 카타르시스 라사 신명풀이 영화가 세계의 흐름이 적어도 대등한 수준은 가야 돼요. 저쪽을 타도하자는 거 아닙니다. 타도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 않아요. 세 가지 흐름을 함께 존재할 수 있게 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이 있고 카타르시스 라사 신명풀이라는 책의 뒷면에서 영화를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별 반응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수없이 했어도 서두에 말 오늘 이야기가 큰 진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론의 진전이 있고 대등론의 진전이 있고 창조주권의 진전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론의 발전은 철학의 발전과 그냥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철학이 없이 이론은 되잖아요. 철학이란 건 공연이 있는 게 아니라 이론의 골격을 제공해 주는 게 철학이죠. 우리 학문이 지금 아직 바람직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치명적인 결함은 철학을 창조하지 못해요. 철학학이 철을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이론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작품에다가 나무 이론을 갖다 붙이는 것도 이상하고 나무의 철학을 가지고 우리 이론을 만드는 것도 이상해요. 그러니까 사실과 이론과 철학이 가히 연결되어 나가야 돼요. 그러나 또 철학이 철학으로만 나가면 우리가 경험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이 없으면 그냥 말 장난같이 되고 말아요. 우리 이런 예술은 철학을 생동하게 하고 철학을 의미 있게 하는 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한 내용은 중고등 수준에서도 온 국민이 다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그러나 한다는 학자들조차도 모르고 있으니 그 비정상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나무장단에 춤추는 걸로 교육의 내용을 삼고 있어요. 자, 이제 토론을 합시다. 이제부터 또 20분간 토론 시간이 있어요. 자, 먼저. 선생님께 좀 궁금한 사적인 궁금함이 예. 있는데 제가
봤던 이렇게 두꺼운 책이 예. 거의 40년 전 네. 책이었던 예. 것 같아요.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 지내오시면서 예술가 친구들이 있으셨는지 이렇게 같이 이런 이야기를 함께 예. 나누는 뭐 우리 김원선 교수 같은 좋은 친구가 있잖아요. 어? 그래서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학문하는 친구들과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사람들하고까지 친할 여가는 없었어요. 질문 있습니다. 음. 선생님 이제 이론은 기본적으로 문학사 이론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등하고 평등, 음? 차등, 음. 평등 다 문학사 이론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대 그런 예. 분석적들의 차등, 그다음에 이제 중세의 예. 현실적인 어떤 예. 차등을 예. 이상적인 어떤 예. 평등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제 이행기에 와서 이게 대등 이론으로 예. 가시잖아요. 선생님 이론을 뭐라고 이름을 지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대등론은 정도도 아니고 대등론이죠. 대등론이라고 할 수 예. 있습니다. 그런데 대등한 화합, 동아시아 문명의 심층이라는 책을 냈을 때 인터넷 사이트에 그 책을 어디다 분류하는가? 외교사에다 분류하는. 그 책은 통상적인 학문 분류에 어디도 속하지 않아요. 그 말은 내가 하는 작업은 원래는 문학 예술에서 출발해서 철학으로 가서 문화 일반으로 다 가버린단 말이에요. 국제관계도 가고 이렇게 함으로써 역사도 되고 함으로 해서 학문 통합을 실제로 이루고 있는 거지. 학문 통합이란 것은 있는 걸 갖다 합치고 서양 사람들이 나누기를 능사로 하던 서양 사람들이 요즘 보니까 합치더라. 우리도 뒤떨어지면 안 되니까 따라가면서 합치자. 이게 아니고 내 스스로 이론을 발전시키면서 모든 걸 끌어들인 거지. 더욱이 그 책은 그 속에 논문에 해당하는 글도 있는가 하면 뭐 수상록도 있고 뭐 이상한 기행문도 있고 별별 종류의 글쓰기가 다 동원돼 있다고. 그러니까 분류 불가능한 거죠. 기존의 통념을 깨자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가 물론 연극학이죠. 연극학에서 문화이론 전체, 문명이론 전체, 철학으로 가서 더 확대된 의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학문의 그 경계, 이걸 넘어서는 것이 근대 극복의 학문의 아주 중요한 과제고 목표인데, 나누어 다루는 것은 서양 유럽 사람들이 장기여서 근대 와서 나누었어요. 그런데 우리 선조들은 합쳐서 이야기하는 게 장기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누는 것을 합치는 거 보고 허겁지겁 우리도 합치자는 게 아니라 원래 합치는 우리의 장기를 되살려서 하는 거죠. 우리 중요한 여러 선학들은 다 여러 가지 합쳐서 이야기했어요. 합쳐서. 그걸 다 합쳐서 이야기하는 걸 뭐라고 말하느냐? 이름이 없죠. 그래도 구체어 이름을 붙인다면 철학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철학이라는 게 오늘날은 한 분과 학문으로 물러앉아서 자기 앞이나 닦으려고 하지 동네 일 전체를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학이 다시 동네 전체 일을 봐야 된다. 총론이 있어야 된다. 철학이 학문학으로 거듭나야 된다. 철학이라는 인기가 없으니까 간판을 바꾸어라. 학문학이라 하자. 그럼 나도 학문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질문을 드려도 돼요? 이걸 다시 돌아와서요. 응? 지금 오늘 강의를 응. 이거 돌아와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그 신명풀이를 잘 구현하고 있는 탈춤은 지금 사실 현재적인 예술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과거의 예술인데, 그것이 공연이 되면 신명풀이 이론 원리를 이해하고 그거를 다시 계승을 해야 되겠다는 실제적인 관중의 인식은 거의 지금 사라지는.
지금 문제죠. 이제 관중 내지 청중의 문제예요. 이거는 관중하고 합작인데 관중이 합작 파트너 노릇을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죠. 그래도 이렇게 해야 돼요. 처음에는 그냥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해야 돼요. 짜고 치는 여기저기 묻어놓은 관중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 같아도 그것까지 각본을 짜서 할 필요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자발적으로 온다고. 그래서 이런 거죠. 관중 내지 청중과 함께하는 대동놀이로서의 신명풀이를 하면서 날카롭게 상극에는 관계를 가지다가 상생의 관계를 가져서 상생과 상극을 교체 나가는 공연을 한다면 그것은 탈춤의 원리를 정확하게 읽고 있는 거예요. 탈추고 춤추고 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탈 안 써도 돼요. 춤 안 춰도 돼요. 때로는 청중이 던지는 질문에 대답하는 식으로도 또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토론과 공연의 경계를 넘어설 수도 있어요. 자발적으로 안 되면 당분간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이 있는데요. 인도가 굉장히 영화가 활성화된 나라인데 인도에서는 아이들까지도 영화 촬영을 하는 방식으로 영화에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또 하나의 어떤 신명풀이라는 생각이 신명풀이와 인접 개념인데 라사는 그런 혼만한 삶에 이르고 모두 함께 즐긴다고 하는 쪽으로 갈 때는 둘은 상당히 비슷해요. 그리고 인도 영화가 또 사실 상당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도 다루고 그래서 우리가 인도는 공연 예술이 가장 풍부한 나라죠. 이런 소위 산스크리트 드라마로부터 길거리 연극에까지 영화 이르기까지 인도 대륙 전체가 아주 그런 공연 예술의 보고인데 더 많이 알고 공부하고 해야 돼요. 근데 인도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접할 기회가 일반적으로 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도 영화를 우리는 거의 수입하지 않았고 중국에서는 냉전 시대 오랫동안 인도 영화를 그렇게 많이 봤다는데 우리는 전혀 안 보고 지냈다고. 그래서 허리우드 영화에 맞서서 국산 영화의 비율을 높일 뿐 아니라 수입 영화를 다변화하는 거. 우선 인도 영화를 많이 갖다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인도 공연 예술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인도에 이제 공연 예술이 발달된 이유 하나가 문명열이 높고 언어가 나누어져 있어 그래요. 문명열이 높고 언어가 나누어져 있으니까 시각적인 공연물이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 독서물보다 공연물이 더 먹혀 들어가는 나라죠. 그거는 문명열이 낮고 언어가 나누어져 있다는 것은 매우 불리한 조건이 공연 예술을 활성화하는 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선생님께서 그 신명풀이가 인류가 잃어버린 그 원리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인류가 잃어버린. 근데 이걸 약간 현 시대에 좀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세계의 그 가장 큰 문제인데 비대면이다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접촉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모여서 함께 즐기고 싶어 하고 함께 춤추고 노래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바이러스가 퍼지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은 그 인류가 가장 가지고 있는 그 보편적인 그 신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이에 대해서 좀 예, 그거는 참 이 코로나 탕골하는 시대에 어떻게 대동놀이 신명풀이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좋은 대답을 볼 수 없는데 대동놀이 신명풀이를 만들어진 영상물을 많이 방영하는 것도 어떤 대용품일 수는 있어요. 그런 것을 많이 방영하는 것. 그리고 그런 뭐 유튜브 채널이나 그런 텔레비 채널도 있어야 되지만 공영방송에서도
그런 쪽으로 더 많이 해야 되고 세계의 공연 예술 이런 식의 그 가령 KBS 1TV 같은 데서 일주일에 그런 중요한 시간에 세계 공연 예술을 계속 하나씩 보여주는 걸 한다면 굉장히 좋아지리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텔레비의 그 큰 맹점이 뉴스에서도 세계 뉴스가 너무 없어요. 전부 국내 거밖에 안 해요. 이런 세계화된 시대에 이렇게 폐쇄적인 문화적인 폐쇄성을 가져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나는 유튜브에서 지금 창조 주권론을 방영하면서 곁들여서 남불 문화기행이라는 걸 해요. 주로 불란서 가서 그림 구경한 이야기도 해요. 그 다음 뭘 준비하냐? 이슬람 문명의 이해를 또 준비하고 있어요. 이슬람 문명의 이해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미 작업했는 것, 세계문학사를 했는 것을 상당히 우려먹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새로운 면모가 자꾸 발견돼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성문학의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발견한 사실이에요. 10세기경에 아프가니스탄의 어떤 공주가 노예와 사랑을 하고 시를 짓다가 자기 오빠인 왕의 피살을 죽여버렸어요. 여자가 어떻게 건방지게 시를 짓느냐. 노예하고 사랑하다니. 그 여류 시인을 숭배하고 발굴하면서 여성문화운동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어난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내가 아프간 말을 어떻게 알겠어요? 세상이 좋아서 그런 게 다 영어로 올라 있어요. 전부 그 나라 사람들이 영어로 올려요. 영미에서 오지랖 넓어서 세상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 나라 사람들이 올리고 있어요. 아프가니스탄이 여성 문학 운동에 아주 제일 열렬한 나라라는 걸 누가 알아요? 그걸 발견하고 거기에 대해 글을 쓰고 시를 번역해서 올리는, 물론 영어로부터의 중력입니다. 올리는 거 큰 보람을 느껴요. 우리는 세계를 널리 알아야 돼요. 아프가니스탄 건 전쟁 나서 사람 죽는 것만 알지. 그리고 그 박해를 받는 민족의 대표적인 예는 쿠르드 민족에 아주 훌륭한 시인이 있어요. 자기 나라에 있지 못하고 저 스웨덴의 망명을 가지고 좋은 시를 쓰고 있어요. 예, 공연 예술에도 세계 별게 다 있어요. 그런 걸 알아야 되고, 어때 필름이라도 입수해서 틀어야 되고, 더 힘이 있고 생각이 있으면 가서 녹화해서 와야 되고, 그런 쪽으로 우리 공영방송이 힘을 기울여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것의 가치를 또 그와 비교해서 재인식해야 돼요. 우리 것만 잘났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라고. 선생님 혹시 선택하시는 창조주권 창조주권 유튜브 강의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거 한번 봐요. 거기에 가입도 하고 봐요. 80회를 예정하는데 지금 25 정도 됐나? 그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세 번째 강의는 전부 예술을 다루는데 지금 두 번째 강의, 첫 번째는 삶이라 그래서 사람이 사는 것에 있고 두 번째는 교육과 학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전부 예술의 문제를 하게 돼요. 거기에도 이 이야기도 또 비슷한 게 나와요. 그래서 창조주권 논문도 학문 분류가 불가능해요. 모든 걸 다 말하니까. 네 번째로 가면 이제 고침이라서 창조주권을 발현하기 위해서 나라를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이런 문제까지.
우리가 이제 세계를 맨 앞자리에 나가서 인도해야 된다고 남들이나 말해요. 그러려면 인류 전체를 향해서 뭐가 내놓을 게 있어야 돼요. 우리 앞만 닦아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되는 일이 인류를 잘 되게 하는 거와 두 개가 아니라고. 그러기 위해서 세계를 널리 알아야 되고, 아까 강조한 것처럼 지식의 편향성을 시정해야 돼요. 이 인구도 상당히 많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나라에 아는 건 다 알고 모르는 건 다 몰라요. 그렇잖아요. 아는 거 다 알고 모르는 건 다 모르면 어떡해요? 그 연극사에서 음. 저는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브레이트 서사극이 예, 예. 좀 많이 생각났었어요. 네. 아마도 그 이유가 서사극이 담고 있었던 철학 때문에 그게 중요한 어떤 기점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그와 같은 혹은 뭐 거기서 발전된 형태라든가 어떤 형식, 이 관객을 만나는 형식에 있어서 다른 철학을 가진 기점이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심영풀이 납득에 보면 아까 말했던 심영풀이는 기본적으로 대박놀이라 그랬어요. 대박놀이. 대박놀이를 떠나서는 대박놀이 속에 탈놀이가 들어가고 그 속에 상극이 들어가거든. 서사도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야말로 일방적으로 사람들 깨우쳐주고 그냥 프로파간다를 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서 나온 모든 좌파 이론,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간에 대중은 계몽의 대상이라 생각해요. 민중이 자발적인 창조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민중이 자발적인 창조력을 가지고 있다는 데서 모든 게 시작돼요. 민중의 자발적인 창조력이 봉산탈중 같은 작품을 만들어냈어요. 예, 민중은 계몽의 대상이고 교육의 대상이고 그렇게 보는 데서 다 차질이 생겨요. 그 점에서 좌파든 우파든 세상 사람들은 같은 생각이에요. 한쪽은 민중은 우매한 채로 두고 지배하면 더 편리하다. 계몽을 시켜서 들고 일어나게 해야 된다 하는 차이가 있지만 민중의 자발적인 창조력을 인정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은 건 똑같아요. 그 뒤에 서양에서는 근데 그 뒤에 그런 예를 들면 신명풀이와 비슷한 있었죠. 중세 유럽에 있었어요. 근대 초까지도 있었어요. 그거 다 없어졌잖아요. 도시화, 근대화, 문명화 되면서. 그리고 대부분 서부 유럽에서는 그 구비문학의 뿌리가 거의 없어버렸어요. 독일 이 동원에는 좀 남아있고 저쪽에는 없어졌어요. 독일이 경계. 그래서 자기네 뿌리를 싹싹 없애가지고 발전했다고 하지만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저력이 없어요. 그런 학문을 배워와서 우리 구비문학이나 민속극 같은 거는 치원하고 볼 게 없다고 하는 거는 정말 자살행위죠. 우리 미천이 그건데 세계를 뒤집을 수 있는 저력이 거기에 있는데 우리만 아니라 온 세계를 뒤집을 수 있는 저력. 교향악단이 장단만 정해놓고 각자 자기 역기를 자기가 연주하다 보면 천지가 뒤집어질 거죠. 우리는 그런 전력이 있는 거예요. 아직은 있어요. 혹시 네? 혹시 인간의 음. 수동성과
예, 모든 것이 제도화되고 정리되면 만약에 서양에서도 오선지 악보가 발명되지 않았으면 연주가가 창조자였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오선지 악보가 큰 진보의 산물이면서도 더 큰 진보를 맡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도 가야금곡도 오선지로 작곡하고 국악 작곡을 하고 있거든. 그 남의 병을 갖다가 앓는 거예요. 자, 성금영류 가야금 산조, 황병기 작곡 침향무. 황병기 작곡 훌륭하죠. 황병기는 나는 역사의 죄인이라고 봐요. 음악을 망친 사람이지. 그걸 작곡을 해서. 서양음악의 제일 우습죠. 피아니스트가 남의 즉흥곡을 악보대로 연주하고 있어요. 자기 즉흥곡을 칠 생각을 안 하고. 곡이 즉흥곡 아니면 또 말도 안 해요. 누구의 즉흥곡을 악보 보고 연주하고 있잖아요. 예, 오선지 악보가 안 생겼으면 그런 추태는 안 생겼을 거예요. 근데 우리도 정감보 있잖아요. 응? 정감보는 너무나 불편해서 그렇게 많이 못해요. 오선지 악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률성 때문에 음악은 망쳐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비슷한 현상이 음? 연극에서는 음. 대본이라고 저는 그리고 무용에서 무보를 아무리 만들어도 오선지 악보 같이 못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보가 그렇게 안 된 건 큰 다행이에요. 무용은 더 복잡해서 악보 같이 그렇게 무보를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무보란 것이 없으니까 같은 춤을 나중에 추면 또 다른 춤 춘다고. 그래서 그런 고정성이 없는 자발성이 있어야 창조주권이 제대로 발현돼요. 창조주권을 연주가로서의 창조주권만 제한되면서 발현하는 것은 창조주권을 죽이는 행위야. 그런데 국악이 자진해서 투항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슬퍼요. 국악 작곡이란 것은 그거 하는 사람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국악 작곡은 한편에 있고 즉흥 연주는 또 이쪽에 살아 있어야 돼요. 다 국악 작곡으로 쏠리고 즉흥 연주가 없어지면 비참하게 돼요. 자,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쳐도 되겠죠? 예.